자, 1번 갈게. 1번.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자, 기억. 판 이동 속도는 속도. 자, 판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 모두 다 다르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찢어지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지. 자, 니은.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 자, 멘틀과 지각의 밀도 차이가 아니라 분명 밀도 차이는 있습니다. 밀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묻는 것은 판을 움직이는 힘, 원동력을 말하는 거지. 자, 원동력은 뭐다? 멘틀의 대류다. 자, 디귿. 암석권은 지각 멘틀 상부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참고로 암석권 판 두께가 얼마? 100km인데 지각을 다 해봤자 100km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멘틀의 일부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2번. 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 해저 확장설 내용 일부 함께 순서 없이 나타낸 거 돼 있고, 그러면 가나다가 누군지를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가를 보게 되면 해령 중심으로 해양저 확장, 해저 확장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는 해양저 확장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자, 나 같은 경우에 방사성 동요저 분계열로 멘틀이 대류, 멘틀 대류 나와 있으니까 멘틀 대류설이잖아. 자, 그리고 판계가 분리 이동해요. 자, 판계가 나왔으니까 뭐야? 대륙 이동설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구분했습니다. 자, 가는 멘틀 대류 틀렸고, 가는 해저 탐사 기술 발전, 독 지지. 자, 해저 탐사 기술 요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저 지형을 확인했던 거지? 자, 누굽니까? 해저 확장설 맞죠? 맞지? 맞고. 자, 나에서 제시한 증거로 고지자기 연구. 자, 고지자기 연구는 어디입니까? 가가 되겠지. 역시 해저 확장설이었지? 고지자기 줄무늬가 되면 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잖아. 현재 해령에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뻗어 나왔기 때문에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대칭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자, 그리고 다는 지구 겉부분 여러 판으로. 이거는 판 구조론을 말하는 거지. 맞죠? 아직 현재 보면 판 구조론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 다의 시간 순으로 자, 주장. 자, 가장 먼저 누구다? 대륙 이동설 다. 그다음 나 멘틀 대류설이죠. 그리고 해저 확장, 마지막이 판 구조론이 되겠지. 그래서 다, 나, 가가 되겠지. 자, 3번 갑니다. 자, 그림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표현한 것, 옳지 않은 것. 자, A는 대륙 지각, C는 해양 지각. 제일 껍데기 부분이고 100km가 안 되는 부분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현재 이거는 지각을 표현한 게 맞지? 자, B는 암석권이다. 100km까지니까 암석권 맞죠? 다른 말로 판이라 할 수도 있다. 자, E는 연약권. 자,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쪽에 100에서 400km까지. 이 영역을 우리가 연약권이라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자, E 같은 경우에는 지각의 아랫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거는 멘틀이라고 볼 수 있겠지. 물론 멘틀은 이 아래쪽에도 더 있겠죠. 2900km까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4번도 볼게. 자, 암석의 밀도가 가장 작은 부분. 자, 여러분들 지구는 생성 당시에 모두 다 녹아있는 마그마였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당시 밀도 큰 애는 어디로 갔을까? 아래쪽으로. 밀도 작은 애는 위로 올라왔겠지? 그래서 지각이 가장 밀도가 작은 거야. 됐나? 그런데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에 누가 더 밀도 크죠? 해양 지각이죠? 그래서 해양판이 더 밀도 큰 거잖아.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 만났을 때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 버리지? 지각이 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해양 지각 무슨 함질? 현무암질.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뒤에 다시 할 거야. 알아두면 좋아. 자, F는 부분 용융되어 있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지. 연약권은 다 녹아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녹아있다.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유동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멘틀의 대류다. 그 말이었죠? 한번 확인해봐. 자, 4번. 자,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 나와 있는데 지금 알코올 램프를 밑에서 가열한다. 자, 그러면 가열시키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서 밀도는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뭐합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멀어진다? 일단 밀도 작으면 상승하겠죠? 결과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중에 현재 이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발산경계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멘틀, 자, 대륙 이동 원동력. 자, 지금 기억은 멘틀 대륙이다. 대륙 이동 원동력이 바로 멘틀 대륙 맞잖아, 맞지? 맞고. 자, 물이 가열되면 나무 토막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가열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자,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애들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맞지? 전체적으로 대류가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됐고.
자, 열곡은 A에 해당되는 판의 경계에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경계? 발산 경계 원리고 열곡이란 말은 분열돼서 생긴 계곡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발산 경계 맞는 말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옳지 않은 것. 자, 전 세계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자, 판이란 지각 멘틀 상부로 이루어진 두께 100km 정도의 단단한 암석층. 맞는 말이죠? 맞고. 2번. 지구 표면은 12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방향 속도로 이동. 맞고. 3번. 판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지구 자전이 아니라 멘틀의 대류. 됐지? 4번. 판이 갈라지거나 수렴하는 경계부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 활발. 맞죠? 지각변동 활발하지? 맞고. 자, 5번. 판 경계에서 해령이나 해구, 습곡산맥 등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해령은 무슨 경계? 발산. 해구는 수렴. 습곡산맥도 수렴. 자, 6번. A, B 지역 생성되는 지형 반응이 나타내는 것. 일단 A 지역은 발산 해령이 될 것이고 B는 해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찾게 되면 답은 해령, 해구, 뭐 쉽지. 1번 되겠지. 이거 뭐 별거 없지? 넘어갈게.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 그리고 나는 가에서 판 이동 따른 지진 진원 분포 AB 단면상 모습을 나타낸 것. 자, 갈게. 자, 참고로 유라시아판은 대부분 대륙이잖아, 맞지? 대륙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필리핀판은 해양판이겠죠? 자, 태평양판은 역시 해양판입니다. 됐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보면 화살표가 나와 있잖아, 맞지? 됐지? 자, 그러면 참고로 볼게. 자, 대륙판,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 여기 지금 두 놈의 움직이는 방향 보게 되면 양쪽에 대륙판,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부딪히지. 근데 누가 더 밀도 커? 해양판이 태평양판이. 그러면 섭입 일어나겠죠? 여기가 바로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일본 해구가. 자, 그리고 자, 봐봐. 자, 필리핀판하고 그리고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해양판이니까 밀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 보면 서로 부딪힐 건데 역시 파고 들어가서 필리핀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섭입하면 나중에 마그마 만들어서 분출한다 그랬지?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라는 섬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필리핀하고 태평양 있죠? 이 중요하다. 자, 여기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자, 둘 다 이동 방향이 어떻죠? 둘 다 같죠? 같은데 누가 더 빠릅니까? 태평양판이. 봐. 둘 다 같은 방향 가는데 뒤에 있는 놈이 더 빠른 거지. 그럼 충돌하겠죠? 맞나? 자, 우리가 발산 경계로 서로 멀어지는 것. 근데 꼭 한점 보면 발산이라 꼭 우리가 절대로 봤을 때 반대방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쨌거나 서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서로 멀어지거나 접근하면 그게 접근하면 수렴, 멀어지면 발산. 됩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뒤에 있는 애가 더 빠르잖아, 맞지? 그럼 부딪히겠지? 그럼 무슨 경계? 수렴이야. 그래서 수렴 경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밀도 크냐면 태평양판이 더 큽니다. 그러면 파고 들어가면 화산 섬들이 만들어지겠지? 파고 들어가면 마그마 만들고 화산 섬들 만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괌이나 여러분들 우리 사이판이나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야. 됐나?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밀도 가장 큰 게 누굽니까? 태평양판이겠죠? 그래서 밀도 순서를 본다면 유라시아판이 가장 작고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 태평양판. 이 순서로 밀도가 차이 난다는 거지. 자, 기억.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해령이 발달한다. 아니지, 뭐가? 해구죠. 해구가 발달되어 있다. 자, 니은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일본 해구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섭입 맞고. 자, 일본 열도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 이거 우리 안 배웠잖아, 맞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원래 분출되는 화산, 분출되는 용암의 종류 따라서,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 뒤에 가서 할 거야. 자, 그런데
섭입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섭입해서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대부분이 안산암질입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섭입해서 분출되는 거 맞지? 여기가 바로 안산암질 맞습니다. 참고로 안산암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안데사이트라 그래. 안데사이트. 어디? 안데스 산맥. 여러분 안데스 산맥 있죠? 그거 무슨 경계였죠? 수령 경계야. 참고로 안데스 산맥 나름대로 높거든? 높은데 거기는 화산 분출이 일어나. 안데스 산맥 주변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 많이 발견되는 화산암이 뭐다? 안산암이라고. 그래 이름 붙인 거야. 됐나? 자, 참고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지금 미리 하나 해봅시다. 자, 발산 경계. 발산 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 경계 대표적인 게 뭐 있죠? 해령. 해령에서 해양 지각 만들어서 뻗어 나가잖아, 맞지? 해양 지각은 무슨 암질? 현무암. 그러니까 발산 경계는 현무암이 나온 거야. 발산 경계는 현무암이 나옵니다. 해령에서 현무암 만들어서 계속 밀어내고 있잖아, 맞지? 자, 우리나라에 현무암 많은 곳이 어디죠? 제주도. 근데 제주도는 판해 경계는 아니야.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하와이 있지? 하와이도 현무암이 많습니다. 대부분 현무암이야. 하와이 예전에 앞번에 수업할 때 좀 약간 언급했었는데 기억나나? 판해 경계가 아니고 열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도 열점이었습니다. 지금은 활동 거의 안 하지만. 되겠나? 참고로 열점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거 뒤에가 다시 할 겁니다. 자, 7번. 자, 우리나라 주변 판 경계 단면 나타낸 것. 지금 수직적으로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표현된 건데. 자, 일본 해구가 있고 미리 한번 점검해 볼게.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열도 돼 있는데 바로 이게 일본 나라잖아, 맞지? 일본 같은 경우에 대륙판 위에 있다, 해양판 위에 있다? 대륙판 위에 있다 그랬죠? 참고로 판의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공에서 봤을 때 아래로 그대로 봤을 때 경계가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판의 경계는 표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현재 판의 경계는 바로 일본 해구 쪽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왼쪽에 있는 대륙판, 유라시아판 위에 있다 그 말이죠. 자, 볼게. 자, 옳지 않은 것. 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 크다. 밀도 크니까 서로 부딪혔을 때 파고 들어가는 거지. 자,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 불렀다? 섭입. 좋아. 됐고. 자, C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형성된다. 자, 이거 우리 아직 안 했습니다. 뒤에 가서 마그마 형성 과정들 할 거야.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은 일단 제시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열을 받아가지고 가열돼서 녹아서 만들어진 것. 자, 그리고 압력 감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가 있어. 여러분 뭐 고깃집 가면 부탄가스에 우리가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 맞지? 부탄가스 끼워서 먹는데 부탄가스 흔들어 봤습니까? 흔들면 어때? 출렁거리지? 그러면 안에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야, 부탄가스는. 근데 원래 공기에 나오면 공기 중에 원래 부탄가스는 무슨 상태일까? 기체야. 근데 이놈들을 꽉 밀어 넣어가지고 입자 안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액체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상태, 고액기를 결정하는 건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런 거야. 기체를 온도는 똑같지만 기체를 압력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좀 더 압력가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고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나? 근데 땅 속에 있다가 이게 올라오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 반대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압력이 낮아진단 말은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되겠나? 이건 뒤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발산 경계 같은 경우에 마그마가 멘틀이 상승무죠?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기만 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똑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져. 일단 이거는 지금은 저렇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 나중에 한번 더 원리를 배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C는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 형성. 실제로 이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 아니죠. 섭입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 멘틀이 나중에 하강하는 곳이잖아. 여기는 뭐냐면 탈수 과정이 일어납니다. 섭입하는 과정에서
섭입하는 여러 가지 뭐 대륙, 해양 지각이나 또는 해저 태종물들에서 물이 빠져나와. 이것도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암석들이 물을 받게 되면 좀 더 녹는 온도가 낮아져. 잘 녹는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마그마 만들어진 거야. 일단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할 거야. 알겠지? 일단 요것만 좀 적어놓자. 자, 나중에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B에서 A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 깊이. 자, 참고로 현재 이 섭입대를 따라서 베니호프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건데 당연히 진원, 섭입할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였지? 됐고.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대륙판, 유라시아판 위에 맞고. 자, 일본 해구. 됐죠? 일본 해구는 해양판이 소멸되는 수렴형 경계. 수렴 경계 맞지? 그치? 자, 9번. 자, 여러 가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 돼 있는데, 일단 판의 이동 양상 가지고 우리가 판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잖아, 맞지? 발사는 서로 멀어지는 것, 수렴은 접근하는 것, 그리고 보조는 엇갈리는 것, 어긋나는 거였죠? 자, 그러면 화살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선들이 다 판의 경계니까, 자, A하고 D 같은 경우에 이걸 중심으로 양쪽에서 다 서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지? 그 수렴 경계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B는 뭡니까? B는 B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발산. 자, C는 보존이죠. 자, C의 위쪽은 오른쪽으로, 아래쪽은 왼쪽이니까 서로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발산과 보존 됐습니다. 자, 문제 갑시다. 자, A와 D는 수렴형. 맞는 말이죠? 서로 접근하니까 맞고. 자, B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참고로 모든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다 발생하지. 맞지? 자, 그런데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추가로 일어나는 곳은 수렴 경계였죠? 좋아. 그러니까 수렴 경계는 천발, 모두 다 천발 발생하고 수렴 경계는 천발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왜냐하면 섭입하는 과정에서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거니까 당연히 얕은 곳과 깊은 곳까지 다 발생하는 거지? 됐죠? 자, C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보존형, 자, 보존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었죠? 그럼 이거 일단 현재 활발하다만 이건 틀렸지? 자, 하나만 더 확인할게. 자, 발산 경계 화산 활동 다? 발산 경계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마그마 올라오는 곳이니까. 자, 수렴 경계도 화산 활동 활발하죠? 맞지? 근데 수렴 경계 중에 유일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히말라야 산맥, 대륙 충돌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0번. 자, 그림은 질문 카드를 사용한 판의 경계. 자, 지금 이 세 개 지형들을 나눌 건데 A, B, C로 먼저 구분할 건데 자, 갑시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 이 두 개는 수렴 경계죠. 자, 그리고 샌 안드레스 단층은 보존 경계지. 자, 갑시다. 자, 나와 있는 내용들 가나다를 보면 가는 화산 활동. 참고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들을 분류한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자, 지형 중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있지. 맞지? 그러면 쓸 수 있겠죠, 이 카드는.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지진 발생하는가? 그러면 이 물음을 썼으면 어떤 지형은 지진 발생 안 하고, 어떤 지형은 지진 발생해서 분류가 돼야 되잖아, 맞지? 맞나? 그런데, 판의 경계는 어느 경계든 지진 발생해야 하네? 다 하죠. 다 하지. 그러면 이 지진, 이 나 카드 가지고 이들을 분류할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사용 안 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티귿에서 묻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분류의 기준으로 쓰지 않는 건 나가 되겠지. 자, 다는 수렴 경계인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 갈게.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질문 카드에 모두 다 해당하는 것. 참고로 아까 나는 안 쓴다 그랬죠? 안 쓴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와 다에 만족하는 C가 모두 다 만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누가 될까? 일본 해구, 히말라야 산맥, 세나 단층 중에 화산 활동도 있고 수렴 경계인 것. 자, 수렴 경계 누구죠?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이 중에 화산 활동까지 일어나는 건 일본 해구. 그러면 다 예 되는 건 C. 이게 일본 해구 되겠지. 맞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카드에서 한 장은 아니고 두 개는 됐잖아, 맞지? 그러면 두 개 질문 중에 누가 돼야 되지? 수렴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수렴이니까.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카드는 수렴 경계인가? 물어보는 것. 그러면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이 예해서 넘어올 거고. 다시 질문 카드 2는 나머지 화산활동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질문 카드 2는 화산활동 여부, 마지막 B가 히말라야. 됐지? 자, 그러면 갑시다. 자, B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아니지. B는 히말라야. 자, C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C, 일본 해구. 참고로 일본 해구는 원래 유라시아판과 태평양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유라시아판이 대륙판, 태평양판이 해양판. 됐습니까? 근데 하나만 더. 일본은 유라시아판에 있습니까? 태평양판에 있습니까? 유라시아판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대륙이고, 이게 해양, 태평양판이야. 자, 그러면 이게 파고 들어갈 거잖아, 맞지? 참고로 내 팔 있는 여기가 바로 판의 경계라고 할게. 섭입이라는 거. 그러면 섭입하게 되면 마그마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그러면 그대로 올라오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계에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지. 유라시아 판에 있는 거지. 바다 위에 있지만 실제로 정확히 따져보게 되면 유라시아 판 위에 있는 거죠. 됐나? 단순하게 바다인지 육지인지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야. 자, 됐고. 자, 마지막으로, 자, 위에서 사용하지 않는 질문 카드는 아까 먼저 했던 것처럼 나가 되는 거지. 이건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답은 4번 되겠죠.